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용현여자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류미용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지난주 금요일날 상을 받는다고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셔갖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도시농업 네트워크로부터 제가 도움을 크게 받았는데 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꼭 가야 되나? 그러니까 필참 하셨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다 바꿔서 어제 5시간 하고 오늘 시간을 비워서 왔는데 또 내일 가서 많이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자리는 사실은 저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여기 관계자분들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는 박수 치는 의미로 여기 와서 박수 많이 쳐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럼 잠깐 저희 학교가 했던 내용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록농구의 톱밥일지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고요. 저희 학교 차례는 생태환경 잠깐 말씀드리고 초록농구 소개하고 했던 활동 내용 소개하고 학생 소감 또 제 소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인천에 있는데 살짝 외곽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녹지 환경은 없어요. 농사 짓거나 그런 건 없고 바닷가 근처니까 갯벌은 있는데 거리는 좀 멉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건 이제 아파트 이런 것들밖에 볼 수가 없어서 저희 학교에는 이제 삼자턱밭이 다행히도 50여 개가 있었고 연못도 있고 야외 교실에 또 덩굴 식물도 이렇게 식재할 수 있어서 이렇게 여기는 수세미인데요. 수세미도 심어서 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학교에 와서 처음 초록농구를 잠깐 초록농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네요. 초록농구는 2학년 학생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고요. 주제선택 시간인데 일주일에 3시간을 진행합니다. 1학기 시즌 2가 진행되어서 50여 명 정도가 이 수업을 듣게 됩니다. 주된 활동은 도시농업, 건강한 먹거리, 학교수 체험 등을 주제로 제가 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상자텃밭이 있으니까 상자텃밭에 작물을 좀 재배해서 아이들한테 좀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먹거리가 되게 소중한데 가능한 건강하게 키워서 건강한 먹거리를 좀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자기 몸 그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수업을 많이 진행했고요. 이거는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어설펐어요. 잘 못해갖고 어설펐는데 2학기 때 그 초록농구 아이들 자기 소개하는 것을 보면 주로 저희 상자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합니다. 재배하고 수확한 거 가지고 상추가 나오면 상추 갖고 할 수 있는 걸 했고요. 배추가 나왔을 때 배추 갖고 제가 겉절이도 같이 했어요.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무가 수확됐을 때 무 갖고 깍두기도 같이 만들어 봤고요. 집에 가져와서 소량이긴 하지만 가족들과 나눌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걸 하면서 제가 너무 전문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봄에 뭐 심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주변 어른들한테 여쭤보고 또 시골에 계신 형부한테 형도 잘 모르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전문적인 강사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고 거기서 강사 선생님 2분이 오셨는데 저는 너무나 큰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분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배웠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잠깐 하고자 합니다. 3월 달에 오셨을 때 안전교육, 저는 그냥 노종사과도 막 심었었는데 노종사업을 가지고도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웠고요. 또 이제 디자인을 했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TV를 작년에는 그냥 비료를 줬었는데 균 배양토라는 걸 알려주셔서 균 배양토를 가지고 여기 상자에다가 섞어서 일단 좋은 흙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4월달에 아직 채소 심기가 좀 그래서 학교에서 체험을 했어요. 룻배를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식물 이렇게 저도 이제 생물을 전공했기 때문에 나무 이름은 알지만 더 구체적으로 생계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오신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재미있게 강의도 해주시고 룻배로 아이들이 제비꽃 필 무렵이었거든요. 제비꽃을 가지고 반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게 아이들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4월 말쯤 되니까 이제 모종을 심을 수 있어서 상추, 치커리 이런 거 심고요. 시감자를 심었어요.
시감도 심을 때 좀 말려서 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말리지 못했을 때는 그 숯을 묻혀서 하면 병충해 예방된다고 해서 숯까지 묻혀서 아이들이 심는 활동을 했고요. 4월 말 되어서 쌀이 친구가 자라서 이렇게 아이들이 수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들이 키운 거 가지고 뭘 할까 했는데 그때 이제 여기 같이 자리해 주셨는데 성공 선생님께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얻은 건 열무랑 쌈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머지 밥이랑 그다음에 콩나물이랑 그다음에 또 무생채 그다음에 달걀 프라이까지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벼서 저거는 뻥튀기예요. 뻥튀기에다가 접시 모양으로 해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기 느낀 점 보면 뻥튀기 접시를 사용해서 자원낭비를 막는 것이 뿌듯했다. 재밌게 먹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5월 돼서 이제 그 열매 채소를 심었어요. 그래서 가지, 토마토, 고추등을 심었고요. 지주대를 끈을 묶어줄 때 아이들이 쓴 소감이에요. 저희가 텃밭 일지를 작성하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이 끈을 묶는데 그냥 꼭 묶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묶어야지 얘네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애들이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 벼가 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쌀이 어떻게 자랄지 몰라서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상의를 했어요. 원래 스케줄이 없는 거였거든요. 아이들한테 벼가 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하니까 선생님이 그럼 제가 모를 구해오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광벼라는 걸 이렇게 모를 갖고 오셔서 했는데 그 전에 먼저 넣으면 그 벼를 심으려면 그 상자에다가 흙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 흙에다 산토도 넣고 균 배양토도 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커피바를 이용해서 이미 그 전에 테이블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다 섞어서 이 빨간 상자에 넣은 다음에 물을 붓고 그렇게 이제 한 일주, 2주 기다린 다음에 모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를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심었어요. 처음에 애들이 물속에 손 넣는 것도 싫어하고 그다음에 그 테리 냄새가 아직 안 좋으니까 아이들 싫어했는데 실제로 막 만지면서 재밌는 거예요. 물속에서 손이 꼬불꼬불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런 노랗게 칠한 건 아이들 소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난 선생님이 또 왕 우렁이를 구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우렁이 넣어줬는데 또 옆에 우렁이가 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알이 또 보여서 아이들이 아침마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는 길 정원에도 저희가 텃밭을 50여 개를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히 그 교실로 들어가면서 여기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세히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또 단오를 맞아서 이제 부채를 만들었는데요. 그 단오날 저희가 손톱으로 머리 감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은 부채를 만들어서 선물했다고 해요. 시원하게 여름을 나라고. 제가 전문가들 앞에서 지금 주름 잡는 것 같은데 그때 만든 부채거든요. 되게 아이들이 이제 신문지 찢어서 있는 게 되게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되게 너무 가져갔고 저희가 텃밭 일지를 작성할 때 그 절기를 항상 넣었어요. 절기, 하지, 단오, 아이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고 나중에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하지 때 감자를 캤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애들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감자는 아이들한테 다 나눠줬고요. 실제로 저희가 쪄먹을 게 부족해서 선생님들이 감자를 사오셔갖고 이제 사온 감자를 쪄서 애들하고 허브티랑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근데 저희가 그때 7월달 되니까 선생님들하고 수업 마친 거예요. 그냥 시즌 1학기밖에 활동을 못하니까 나머지 2학기는 혼자 제몫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절실한데 어쩔 수 없이 혼자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병원 쑥쑥 자라고 여기 꽃이 핀 거 가운데 아이들이 병원 꽃이 핀지 몰라요. 근데 꽃이 핀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수확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귀하게 수확한 벼를 어떻게 할까? 네스토에서 청했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가지고 뭘 할까요? 하니까 당장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달걀 꾸러미랑 그 다음에 리스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한테 오셔갖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걀 꾸러미 만들어서 아이들도 하나씩 보내주고요. 요거는 리스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귀엽게 좀 만들어서 이제 집에 걸어놨다고 하고 그냥 하면 서운하니까 여기다 이제 목화 좀 사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제 혼자서 머릿속에 나오지가 않는 아이디어거든요.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 친구는 만든 리스를 우리 집 현관에 걸었다. 그래서 되게 좋아했다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텃밭에다 물을 키웠어요. 선생님들 안 계신데 혼자 물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뭘 할까 했더니 저는 깍두기를 만드셨는데 아이들이 그게 좀 힘들었는지 물 안 먹자고 해서 무 넣어서 라면 끓여서 먹고 정리했습니다. 학생들 소감 되게 제가 하는데 그냥 쑥쑥 넘어갈게요. 아이들이 그리고 선생님들 두 분이 오셨는데 전경수 선생님이 이제 오셨고요. 그때 그 선생님이 활동한 거를 텃밭 일지를 다 이렇게 책을 만들어 주셨어요. 읽기 일기를. 그래서 다 아이들한테 배분했습니다. 사비로다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제가 SOS 청했을 때 오셔서 지금 이거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오셔갖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저 동영상 저 찍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려고. 그 다음에 성공 스님이 오셔갖고 그때 그 비빔밥 만들 때도 항상 사진 찍느라고 사진이 없더라고요. 다른 거 찍느라고. 그래서 이것밖에 준비 못했고요. 제 소감은 제가 2년 동안 이제 작년에 혼자 있고 올해는 같이 하면서 느낀 거는 학생들이 성장했다는 걸 알았고요. 또 교직원들, 행정실 직원들도 같이 했거든요. 그분들이 되게 힐링돼요. 점심 먹고 나면 여기 계속 보시는 거예요. 교정이니까.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가시고 저는 감동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올 9월 달에 개인 사정으로 한 달을 그 병가를 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예린이라는 학생이 선생님들도 사실은 제가 병가 중이니까 저한테 문자를 못 하세요. 부담 가질까봐. 근데 아이니까 저한테 사진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너무 아무도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학생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고 벼가 자라고 있어요. 누가 이만큼 자랐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적응을 못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학기 초에 2학년인데 1학년 친구랑 놀고 그러니까 항상 그냥 겉도는 아이. 근데 이걸 제대하면서 아침에 제가 있으니까 와서 같이 항상 한마디씩 하고 그리고 제가 늦게 오면 이제 어쨌든 관리를 해요. 오늘 이렇게 늦게 오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얘가 2학기 되면서 더 이렇게 여기에 마음을 붙이고 적응을 또 잘했고 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도 그런 아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저는 이런 아이들과 정말 힐링도 하고 감동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즌이 12기밖에 진행이 안 돼서 2학기로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잘 모르는 선생님들은 혼자서 또 나머지 기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풍성한 수업이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더 된다면 시즌을 좀 12기 이상으로 좀 길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원해주신 여기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